안녕하세요. 저는 페블 컴퍼니 대표 이기훈입니다. 그냥 진짜 편하고 좀 멋있어 보이는 일을 찾다가 네. 그냥 카페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게 2005년도, 공학번이거든요. 공학번이세요? 네, 졸업 직전에 이제 일을 시작한 거죠. 커피 프린스? 그 드라마가 제 기억으로 2007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쯤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 전에는 한국 사람들은 바리스타가 뭔지 에스프레소가 뭔지 몰랐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잠시 커피 업계 일하는 거에 좀 회의감이 들어서 몇 년 정도 일하셨는데? 1년 반? 핸드드립 이런 맛도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맛이 안 나거든. 그때 제가 시급이 2,850원이었어. 근데 제가 팔던 에스프레소가 4,000원, 아메리카노 5,000원, 핸드드립 6,000원, 7,000원. 드립법이 옛날에는 그런 공정과 자전을 계산해서 꼭 시계 방향을 올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처음 배웠을 때가 2012년이었는데 네. 공전과 자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물어봤고 왜 반대로 하면 안 되냐, 공정과 자전을 계산해서 만든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그 당시에 제가 저희 저울 있는데 그러면 네. 저울을 써서 하면 안 되냐, 그럼 네. 매번 똑같이 따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안 된대요. 이 커피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때그때 느껴가면서 부어야 된다. 너무 이해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한 1년 반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진입장벽을 좀 만드셨던 것 같아요. 대충 감으로 해라 네. 라기보다 뭔가 이유가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좀 끝까지 가지 않았나. 네, 지금은 이제 그 감각의 영역 쪽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량화돼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죠. 감각적으로 내려도 저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는구나가 맞아. 알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응을 핸드드립을 내리실 때도 저렇게 감각적으로 내린 것도 되게 일리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그분이 매일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항상 똑같은 레시피를 해왔던 거고 그쵸. 그 레시피가 굉장히 좋았던 레시피인 거죠. 근데 말로 표현을 못했었잖아요. 그쵸. 몇 그램을 언제 부어라. 네. 이게 안 됐죠. 그러면 커피가 약간 사이비 같지 않고 한맛 말고 진짜 내가 책에서 배웠던 그런 과일 맛이 나면은 나 왠지 평생 커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맛있는 커피를 찾아볼까? 하고 배낭을 메고 엄마 나 맛있는 커피 찾으러 여행 좀 갔다 올게요. 호주 갔다가 유럽 갔다가 뭐 중미 찍고 미국 갔다가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고 한국을 떠났었죠. 그러니까 맛있는 커피를 찾고자. 커피가 좋았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반드시 난 빨리 찾고 빨리 시작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호주를 가서 일을 구하신 거예요, 거기서? 퀸즐랜드의 어느 가족들이 하는 커피 농장이었어요.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진짜 엄청 부자인 거예요. 땅 부자.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유럽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냥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끼리 카라반에서 살고 마트가 너무 멀어서 그 주인분한테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 가족이 변태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그냥 애들이 가십 하나 보다 했는데 밤에 어떤 여자애가 울면서 막 카라반으로 오는 거예요. 유럽 애가. 왜 그러냐 하니까 저녁 식사 초대받으러 갔더니 온 가족이 그냥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로 식탁에 앉아있대요. 우리 가문은 식사할 때 옷을 안 입으니 너도 다 벗어라. 이거를 이렇게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거를 애를 벗기려고 하니까 애가 너무 눈물이 나서 뛰쳐나온 거죠. 그 넓은 땅에 그냥 그 사람들이 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를 죽여도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뭔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방 메고 나와가지고 그냥 걸었습니다. 돈도 안 받고 나왔어요. 저는 그때 세계일주 갈 때 200만 원 갖고 갔거든요. 뭐 멀쩡할 때 못할 게 뭐 설거지라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든 돈 벌 거 아니에요. 밤이야 뭐 밖에서 잘 수도 있고. 일단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를 찾기 위해서라면 그냥 아무 상관 없었어요. 카라반에서 자고 그 수모를 당하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집을 일찍 나온 것도 그런 이유에서긴 해요. 저희 부모님이 지원을 못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버리면 저를 서포트 하다가 결국 노후 대비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아예 지금부터 노후 대비하시고 내 삶을 내가 살겠다. 대신에 내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지는 못할 수 있다. 왜냐면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목적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좀 노후 대비를 해주셔라. 저의 일단 목적은 맛있는 커피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카페 투어를 다니는데 우연히 로링이라고 열풍식 로스터죠. 근데 그 로링이 이동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커피 로스터 같은데 저 어디로 가지? 해서 그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에스프레소 머신 2대 있고 그라인더가 7대가 있고요. 메저로버가 로링이 그 안에 설치되는 거. 대박 미쳤다. 거기에서 마셨던 에스프레소가 저를 그 죽스에 반하게 만든 거죠. 망고 같고 뭐 파인애플 뭐 해요. 저 영어 못하는데 그건 들리잖아요. 얘네도 똑같구나. 딱 마셨죠. 진짜 맞는 거예요. 커피가 과일 씨앗이 맞아. 저 너무 행복했어요. 커피는 과일 맛이 난데 내가 커피를 아무리 해봐도 과일 맛이 안 나? 몰라 담배 맛이 나. 너무 싫어. 안 하다가 맛있는 커피를 찾아러 가야지 했는데 진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냥 약간의 약간 딸기 향이 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거는 막 그냥 조금 마셨는데 막 진짜 막 딸기가 떠오르고 망고 떠오르고
그러고 막 약간 신맛이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를 처음 마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랬어요. It tastes like fruits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애들이 한 말이 과일이잖아. 그때 제가 진짜 완전 반한 거죠. 영어 레주메 들고 가서 나 진짜 일하고 싶다.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어느 날 제가 손님으로 있는데 엄청 바쁜 거예요. 하루에 막 1000잔 이상 나가는 데는 결국 한 명은 샷만 여기서 이렇게 샷을 뽑고 있고 컵에 에스프레소 담아주면 애는 스팀만 하고 요 한 명은 따르기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애들이 일손이 딸린 거예요. 갑자기 바빠진 거야. 손님으로 왔는데 제가 구경하다가 컵에 에스프레소가 담겨져 있고 이렇게 스팀된 그게 있는데 따를 사람이 부족해서 이제 팀이 꺼지려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 했죠. 애들이 쿨하게 너 해봐. 해가지고 그때 제가 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뭐 잘하는 거야. 자꾸 계속 줬어요. 그래 1시간 동안 계속 따랐어요. 기회가 온 거죠.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그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일 잘해요. 손 빠르죠, 깔끔하죠. 맞아요. 우리 따르다 흘리지도 않아. 흘리면 바로 옆에서 탁 닦아내. 이러니까 애들이 좀 충격을 받더니 이제 그 로스팅실로 들어와라. 언제부터 일할래 하길래 잘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오케이 이러면서 출근 시간이 6시였거든요. 대중교통이 잘 안 돼서 기차 타고 가고 하니까 뭐 4시 반에 일어나고 이런 삶을 한 2년 살았죠. 뭐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커피를 계속 만들고 싶으니까 주말에도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모이긴 했죠. 그때 뭐 한 1년에 한국 돈으로 한 8,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통장에 돈이 쌓이고 크게 고민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처음 가져봤던 것 같아요. 일하다가 이제 로스터리로 넘어갔죠. 로스팅하는 공장으로 넘어가신 거죠? 네. 본사로 가신 거죠? 네, 그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도 영어가 많이 부족하죠. 그 로스팅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되게 부족한 영어 실력인데 본사로 넣어줬으니까. 뭐 한 2년은 로스팅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뭐 거기 시스템도 다시 잡아가고 나중에는 QC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미각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됐고 거기에서 애들이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식재료가 다르니까 그래서 식재료도 되게 많이 먹어보고 허브도 많이 먹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2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로스터리 있었을 때 제가 했던 역할은 같은 시간 내에 이 한 개의 로스터기로 더 효율적으로 볶을 수 있을까? 새로운 생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테스팅 배치를 최소한으로 해서 어떻게 베스트 레시피를 잡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QC로 승진을 했고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라이센스까지 받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애들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니까. 보통 덕후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 ROR 컵을 어떻게 했고 이 스필템을 언제 뱉어내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이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장의 입장에서 저는 오너를 되게 중요시 보는데 그 오너인 피터한테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저희 메인 블렌드인 죽스 블렌드에 들어가는 브라질 생두를 이제 한참 전에 계약을 하잖아요. 이제 6개월, 8개월 전에 계약한 게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다 같이 골라서 저도 참여했고 고른 생두인데 볶으니까 진짜 이게 너무 페이퍼리한 거예요. 종이 냄새가 너무 맛없었어요. 네, 뭐 물론 좀 강하게 볶거나 뭐 하면은 숨길 수는 있겠죠. 근데 탄맛이 들어가겠죠. 맛봐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맛없다고. 나도 맛없다고 생각하고 이거 지금 우리 블렌드에 들어갈래다. 이거 진짜 고민 1초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좋은 거 바로 구해오겠다고. 이거 절대 쓰지 말라고.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커머셜 로스터한테 훨씬 저희가 상값에 훨씬 싸게 헐값에 팔았어요. 그때 진짜 손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해를 다 보면서도 이거를 제가 고민 안 하고 어떡하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퀄리티 좋게 하라고 걱정 말라고. 내가 구해다 줄게. 이렇게 바로 했을 때 와 진짜 이 친구가 오너로 있는 한 이 죽스가 퀄리티에서는 타협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어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잘 맞았었어요. 죽스 커피를 한국으로 가지고 오신 건 몇 년도예요? 그러면? 15년 9월. 근데 제가 그때 돈도 어느 정도 벌고 해서 한국에 거의 한 3번, 4번씩 갔었거든요. 분기마다 한국을 들어갔어요. 뭐 길게 못 있었죠. 뭐 5일에서 7일 정도. 그때마다 원두를 갖고 가서 그냥 뭐 리브레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뭐 저 이균이라고 하는데 뭐 호주 멜번 어디서 일하는데 한국 그냥 놀러 왔다가 여기 맛있다고 해서 왔다. 근데 제가 볶음 어떤 원두인데 좀 드셔보세요 하고 선물로 주고 그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자주 했는데 한국에 진짜 스페셜리스트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정말 딥하세요. 호주보다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호주 평균보다 한국 이 평균이 훨씬 높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시장을 넓히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분들도 이 한 잔을 맛있게 내리는데 집중을 하시지 이 한 잔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이런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진정성 없게 쓰이고 있었어요. 스페셜티 커피를 이런 입간판에 싸구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 원두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또 어느 카페는 약간 과도기 단계. 그러니까 생두는 바뀌었는데 로스팅은 예전 방식대로 하시고 추출도 예전 방식대로 하시다 보니까 그 농축된 맛에 이 산미까지 곁들여져서 쓰고 오시는데 엄청 자극적인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커피하는 제가 마셔도 와시다. 뭐 과도기를 겪고 있는 카페나 아니면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를 갔는데 500원 더 비싼 스페셜티 커피. 나 오늘 한번 나를 위해 500원 더 써볼래 하고 딱 시켰는데
마셨는데 와 이거 좋은 거라는데 나 내 취향 아니다. 난 커피 잘 모르네. 근데 이 소비자들이 최소한 제대로 된 경험을 한 번은 하시고 그 다음에 취향을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오해가 많은 거예요. 커피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다. 제가 만약 한국을 와서 로스팅을 한다고 하면 뭐 물론 생두 수급의 문제도 있고 투자금도 많이 들겠지만 그것보다 이거는 이미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내가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는데 무기가 필요하고 그럼 내가 아는 제일 강력한 무기는 죽스 커피. 그래서 죽스를 갖고 오게 된 거죠. 뭐 죽스한테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죽스가 아니어도 되던 거긴 해요. 그러니까 난 죽스를 알리겠다라기보다는 이 한국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확장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싶다 였거든요. 이 업계의 다른 바리스타 분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나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영주권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죠. 보통 거기 계신 커피 업계 바리스타 동생 뭐 친구들이 대부분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영주권 포기하는 것도 막 친구들이 이해 못했었고 스페셜티 커피만 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고. 자본금은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1,000만 원. 나 이거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24만 원짜리 창고를 잡고 돈이 순환이 안 돼서 이제 그때 바리스타로 알바를 했죠. 원두 수입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016년 2, 3월? 그러니까 한 반년 하니까 알바는 안 해도 될 정도는 들어왔어요. 제가 죽스 커피를 수입을 해서 한국 가격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정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거기 소비자가로 뭐 정하셨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홍보를 할 때 제 입으로 하진 않는데 이제 매스컴에서 호주라는 게 꼭 들어가 있긴 한데 저는 굳이 호주라는 단어를 안 넣어요. 제가 이거를 호주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으면 이거는 수입 원두라 비싸 라는 오해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미팅할 때 이거 오픈해야겠다. 그래서 저 호주 판매 가격이고 한국 판매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가격을 정해놓고 마진을 봐야겠다. 근데 물류비 뭐 이렇게 붙이고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였죠. 일단 첫 번째 목표가 200kg였거든요. 주 200kg. 200인가 250을 넘으면 항공 운송비가 조금 낮아져요. 거기에 가야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와, 주에 200kg면 그래도 쉽진 않았을 텐데요. 그쵸, 뭐 그쵸. 거의 월 1톤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많이 팔아야겠다, 거래처를 늘려야겠다, 그게 중요했던 게 더 멋있어야겠다. 아닌 거죠. 이게 아니라 정말 나랑 마음 맞는 분들에게 좋은 재료를 드리고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어떻게 내는지까지 좀 알려드려서 이 소비자들이 좀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만 보고 그냥 쭉 갔던 것 같아요. 2019년도인가요? 네. 그때 카페쇼 되게 크게 나가셔서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카페쇼 가면은 항상 보는 게 물론 이제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브랜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푸는지. 네, 어떻게 푸는지를 보거든요. 그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 약간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컬러라든지 뭐 MD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신경 썼는지를 더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네. 순간부터는. 근데 저도 2019년도에 죽스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운이 좋게 저희가 매년 머신 업체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뭐 여러 군데 들어갔는데 맛있게 내리기 힘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동선이 안 맞는 거죠. 그라인더 머신 피처린서에서 손님들 여기서 만들어 손님한테 이렇게 나가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잖아요. 근데 막 그라인더, 린서, 온수기, 머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하신다고 하면은 줄을 되게 길게 서주셨거든요. 그렇죠. 커피 줄이 부스를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를 초대해 주신 이제 머신 업체에서 불편해지시는 거죠. 사실 머신을 판매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다가 이럴 바에 하지 말자. 만약에 하면은 부스를 만들 능력이 될 때 하자 해가지고 그게 2019년도. 그래서 한번 줄을 서서 들어가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커피 6가지를 다 맛보시고 그리고 그때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게 죽스가 되게 친환경 브랜드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여러 커피를 드리다 보니까 종이컵이 매 카페쇼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친환경 PLA 코팅된 종이컵을 하나씩 드리고 메시지가 전달이 됐죠. 저희는 하나로 다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피처린서로 씻어달라고 커피 드시고 본인이 씻고 다음 커피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돈이 안 남잖아요. 머신이야 몇 천만 원짜리 계약을 하고 가시니까. 근데 원두는 계약을 하고 가시진 않으니 근데 그거에 되게 어마어마한 돈을 썼었죠. 우리 원래 메시지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 한 번 하고 끝내자. 박람회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이 6명에서 그거 준비하려고 12명으로 들었고 회사 직원을 2배로 늘렸어. 그때 있던 진짜 저희 이 팀 구성 정말 최고였어. 다음에 혹시 나갈 예정이 있으세요? 아니요. 카페 창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5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그래도 사장님이니까 매월 300만 원 정도는 가져가는 수준에 되려면 생각보다 힘듭니다. 만약에 꼭 하고 싶으시면 저는 커피 말고 다른 거 하나를 꼭 배우고 시작하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겠죠. 맛있는 커피가 점점 대중화될 거고 찾기 쉬워지고 요즘에 진짜 찾기 쉽잖아요. 저울로 재고 머신도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되게 특별한 게 아니게 된단 말이죠. 우리 커피 마시려고 1시간 기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먹을 거 얹으실 수 있다고 하면은 해볼만 한 거. 커피는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한 가지 더.
drank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